안녕하세요, 의사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턱 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보톡스를 활용해서 다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서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인 이마, 미간, 눈가 같은 경우에는 주름 예방에 보톡스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마 보톡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난 영상을 보지 않으셔서 보톡스의 작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저희가 여기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여기 가서 지난 편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톡스가 주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름 예방의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주름이 왜 생기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얼굴에서 표정을 지을 때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육이 움직이게 되면 그 위에 있는 피부도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피부가 계속 접혔다 폈다를 반복하게 되면 오래 접혔다 폈다 한 부분에는 피부 자체에 주름이 진하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근육이 마비가 되면서 움직임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주름의 예방을 좀 강조를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한번 피부에 진하게 주름이 생기면 근육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주름이 가만히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름이 깊어지기 전에 그죠. 뭔가 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톡스를 맞게 되더라도 그 주름이 없어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한나 씨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주름이 없었을 때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기셨더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접히게 되면 주름이 점점 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생기신 주름이 있더라도 맞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이마 주름은 왜 생기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마 같은 경우에는 전두근이라고 해서 세로 결이 있는 이마 근육이 있어요. 전두근 같은 경우에는 세로 방향의 근육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축을 세로 방향으로 위아래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피부에는 가로로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 이마, 두피, 그리고 눈썹까지 같이 이렇게 피부와 근육, 그 아래에 있는 뼈까지 근육이 좀 느슨해지면서 앞으로 조금 이렇게 처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점점 이렇게 눈썹을 드시게 되거든요. 그래야 눈꺼풀이 처져 있는 거에 대해서 시야도 확보하실 수 있어서 더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마의 주름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마를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주름이 생기시겠죠. 이마를 많이 쓰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을 뜰 때 그냥 습관적으로 눈썹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시는 경우. 이 경우는 눈의 힘이 약한 경우도 있지만 눈의 힘이 충분히 되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간 서양 사람들 말할 때 이렇게 눈썹을 많이 쓰잖아요. 네. 왜냐하면 눈썹이 뭐 놀란 표정이나 이런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 표정이 풍부하신 분들에서는 눈썹을 이렇게 많이 찢겨 올려 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눈꺼풀 근육이 약해서 눈썹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안검하수 같은. 네. 그런 경우에는 눈 뜨는 힘만으로는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눈썹을 사용을 해야만 시야가 확보되는 경우죠. 그래서 안검하수가 있으신 분들 경우에는 이마 주름이 빨리 생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마 주름과 눈 뜨는 힘을 별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듣고 보니 굉장히 연관이 있네요. 이마 주름하고 눈은 사실 눈 뜨는 힘뿐만이 아니라 눈의 모양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보톡스를 맞으실 때도 사실 눈 뜨는 힘이 강하신데 보톡스를 이마에 맞게 되면 이마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눈을 잘 뜨실 수 있거든요. 근데 눈 뜨는 힘이 약해서 이마를 많이 쓰시는 경우에는 이마를 움직일 수 없게 되면 눈도 잘 못 뜨게 되세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시고 눈이 너무 무겁고 피곤하다, 눈을 뜰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마 보톡스는 사람마다 눈 뜨는 힘의 정도를 파악을 하고 평가를 해서 어떤 근육을 많이 쓰시는지를 본 후에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양만큼 놓아야 불편함이 최소화되고 효과는 최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술입니다. 주름만 없애야지 하고 맞을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뜰 때 얘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군요. 근데 네. 이걸 어떻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통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시다가 이마 보톡스 맞고 나서 눈뜨기 너무 무거웠어 하면 그때 아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스스로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한번 거울을 딱 이렇게 보시고 눈을 크게 떠보세요. 눈을 크게 떴을 때 눈썹이 안 올라가고 눈을 크게 뜨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눈을 크게 뜨려면 눈썹을 이렇게 올려야만 크게 터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마를 조금 쓰시는 경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눈썹을 제자리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시고 눈을 크게 떠보세요. 그랬을 때 불편함 없이 눈을 크게 뜨실 수 있다 하시면 이마를 많이 쓰시지 않는 경우시고, 너무 불편해서 눈이 안 떠진다 하시면 이마에 눈 뜨는데 의존을 많이 하시고 안검하수가 있으실 확률도 굉장히 크시죠. 안검하수가 있거나 눈 뜨는 힘이 약하신 분들은 그럼 이마 보톡스를 맞을 수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마 보톡스 맞으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이마를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체크를 아마 하실 거예요. 물론 안검하수가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마 보톡스를 권유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정도의 안검하수거나 눈을 뜰 때 이마를 살짝 쓰시는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전두근 윗부분에 위주로 보톡스를 놓게 되면 눈을 뜨는 데는 조금 영향을 적게 주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게 이마 보톡스를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를 쓰는 정도에 따라서 보톡스를 놓는 위치와 용량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눈 뜨는 힘이 조금 약하더라도 위에 맞으면 이제 주름도 해결하면서 눈 뜨는 건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이마 주름이 고민이신 분들은 보톡스를 맞으면 여기가 이렇게 판판하게 펴지는 건가요?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주름 때문에 보톡스를 맞잖아요. 근데 보톡스를 맞는다고 모든 주름이 다 펴지진 않습니다. 보톡스의 효과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효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마의 근육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의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상태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눈을 감았을 때도 이마에 주름이 있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보톡스를 맞았을 때도 이마에 주름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마 보톡스를 맞는 거는 눈 감았을 때의 이마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표정을 지을 때 주름이 생기는 건 해결할 수 있지만 패여있는 주름은 남아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갑자기 조금씩 생기는 주름이 있다 하시면 보톡스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미 패여있는 주름이라고 해도 그 주름은 계속 접히는 주름이기 때문에 보톡스를 맞아주시는 게 아무래도 주름이 더 깊어지는 걸 예방하실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톡스를 맞으면 주름이 이렇게 펴지니까 이마가 쫙쫙 리프팅 되는구나, 위로 쭉쭉 당겨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기대하고 맞으시면 조금 실망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마가 리프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썹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마는 이렇게 위쪽으로 수축하는 건데 당겨지는 걸 못하게 하니까 또 내려오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주름을 없애는 원리가 눈썹이 아래로 이렇게 처지게 해서 주름을 못 짓게 하는 거다 보니까 리프팅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맞고 실망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아직 맞아보시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눈썹의 위치에 따라서 눈 모양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 눈을 떴을 때 눈썹을 위로 올리는 습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눈이 잘 안 떠져서 올리시는 분들은 이마 보톡스를 맞게 되면 눈썹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눈썹이 떨어지게 되면 눈하고 눈썹 사이가 가까워져요. 그리고 윗 눈꺼풀의 피부가 아래로 처지게 돼서 쌍꺼풀이 원래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쌍꺼풀이 작아지면 눈이 작아 보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눈의 모양의 변화는 사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눈썹이 원래 위치로 돌아왔을 때 눈의 원래 모양이 드러나는 거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모양이신 분인데 그동안은 눈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게 내 모양인 줄 알고 살았던 거군요. 예, 그래서 맞고 나서 눈 모양이 변했다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이마 보톡스가 작용하는 원리인 건 맞지만 사실 그렇게 눈이 변하면 속상하신 경우가 많으시죠. 그리고 사전에 이런 걸 모르고 맞으셨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면 진짜 많이 당황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마 보톡스를 맞으시는 분들은 맞으시기 전에 이런 사항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마 보톡스가 효과가 가장 좋고 부작용이 가장 적으려면 사실 눈 뜨는 힘이 좋으시면서 눈썹은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한테 가장 부작용이 적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주름 자체가 잘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주 좋은 포인트신데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고 나서 눈의 모양이 변화가 있다거나 뭔가 불편하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마 보톡스가 더 필요하신 분들이긴 해요. 이마를 많이 쓰시니까요. 네, 왜냐면 평소에 그만큼 눈썹이랑 이마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맞고 나서 불편함을 굉장히 크게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마를 쓸 때 피부가 많이 접힐 확률이 굉장히 커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네요.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사실 이마 주름을 잡고 싶으시면 눈 모양이 살짝 변하는 걸 감안하시더라도 보톡스를 맞으시는 편이 좋고, 눈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드시면 이마가 주름이 생기는 걸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죠. 그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려운 건가요? 이마 보톡스를 맞으시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실 정도로 눈이 안 떠지고 막 머리가 아프고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 정도시면 사실 이마 보톡스를 안 맞는 것이 가장 맞겠고요. 살짝 불편하면서 내 눈 모양이 바뀌는 게 너무 속상하다 하시는 정도라면 이마 보톡스를 맞으시면서 주름은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눈 모양 변화나 아니면 눈뜨기 살짝 불편한 것에 대해서 이마 거상이나 아니면 눈매 교정, 쌍꺼풀 수술을 추가적으로 병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눈 모양의 변화 말고 다른 부작용들 같은 건 없나요? 가장 보편적으로 호소하시는 부작용이 이마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게 어떤 거냐면 평소에 습관적으로 눈썹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표정을 짓고 싶은데 이 표정이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 그런 게 있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면 조금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작용 같은 거는 보통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적응이 되면서 괜찮아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마 보톡스를 맞으시고서 화난 것 같아 보이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바로 사무라이 눈썹이라는 건데요. 사무라이 아시죠? 네.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무서워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마 근육의 가운데 부분에는 충분한 양이 들어갔는데 바깥쪽 부분에 이마 근육 볼륨에 비해서 충분한 양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이마의 안쪽은 보톡스가 잘 작용해서 눈썹이 내려가는데 바깥쪽은 보톡스가 살짝 모자르게 작용을 해서 근육이 살아있게 되면 눈을 뜰 때 바깥쪽 눈썹만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눈을 떴을 때 좀 화나 보이는 인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바깥쪽으로 보톡스를 살짝 더 맞게 되면 눈썹이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톡스의 부작용들은 보통은 보톡스의 효과가 떨어지는 2,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이마 보톡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마 보톡스의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눈을 뜨실 때 어떤 근육을 얼마나 사용하시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최대가 되실 수 있게 놔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마 보톡스와 눈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마 보톡스가 나한테 맞는 시술인지 이번 기회에 잘 확인해 보시고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